통신비 2만 원 국회에서 제동.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어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게 뭐 사실상 모든 국민이더라고요.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부가 저런 예. 안을 갖다 내놓은 그 입장은 제가 이해합니다. 네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통신비도 연체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정도로 어려우니까 그런 지점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3살 이상이면 원격 교육도 하고 데이터도 쓰고 이러니까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부의 고민이 좀 세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수의 국민한테 실제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또 세금도 거치고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통신 3사라고 하는 대기업이 사실은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그런 그 혜택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요? 아니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래요? 그 말에서. 아니 통신비 2만 원 우선 이것도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2만 원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의문이지만 이 입안 과정을 보면은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또 중간쯤에는 35세부터 49세는 제외하고 이제 준다 이랬다가 또 민주당에서 어필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13세부터 다 준다 이러는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 돈이면 돈 10만 원도 이렇게 헤프게 안 씁니다.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 뭐 연령을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입안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의 혈세 또 장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 1조 원에 해당하는 그 큰 돈을 너무 선심성으로 뭐 용돈 주듯이 해서 이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이건 관련해서 빚을 1조 가까이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소비로 이어지고 또 소비가 다시 또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다시 세금으로 거치는 이런 거 환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보편 플러스 선별을 했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선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주 미세한 보완책처럼 통신비 지원 정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경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전 국민한테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선별을 할 때도 좀 더 세심하게 좀 배를 갖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 힘든 거 다 압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결국 힘드니까 또 직원 줄였어요. 그 나간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또 배제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지금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보편을 기본으로 깔고 선별을 갖다가 있는 자원 내에서 좀 결합을 해갖고 합리적으로 배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정인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화폐 20만 원치 충전하면 20만 원 사면 지역 화폐 20만 원 사서 2개월로 했으면은 5만 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구입할 때 2만 원, 다 쓰면 3만 원. 그러면 실제로 지역 화폐를 갖다 2개월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또 경제로 이어지고 또 세금으로 걷어지는 어떤 그 환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거기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편 플러스 선별이라고 하는 걸 잘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효님, 근데 특정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은 편입니다.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과연 그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더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냐 하는 점에서는
포인트를 갖다가 이낙연 당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포인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통신비 지원 문제, 뭐 정부라고 아무 고민 없이 이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겠죠. 이 정부의 얘기와 이어서 야당의 얘기까지 한 번에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경우는 원격 교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 청장년의 경우에도 뭐 비대면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데 어르신분들도 보면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 이용 등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증가,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오늘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국민들 통신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정책들 지금 추경이니까 국회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통신비 지원은 이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예, 예. 주호영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예.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재정상의 모랄 해저드죠. 예. 아까도 뭐 우리 민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예. 전혀 경제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지금 대부분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정액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회 한 달 2만 원 그거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용돈에 불과하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이낙연 총리입니까? 선물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국민에 주는 작은 위로고 선물이다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 국민 예. 세금을 선물이라는 것은 자기 지갑에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예.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왜 선물 생색을 냅니까? 아, 예,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인식 예.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때도 정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한 70% 정도에서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좀 우겼죠.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된 겁니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라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죠. 네, 뭐 오늘 발언은 아니고 이제 지난 7일에 발언인데 보니까 1차 재난지원금을 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사실상 선거를 좀 염두했던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또 내년 상반기 또 선거가 있는 시점쯤에 전 국민에게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건 이제 한정혜 정책위의장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의 의견은 내년 선거라고 하는 걸 앞두고 한다기보다는 예. 지금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다시 한번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 지난 총선 때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제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그런 경험하는 팬데믹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아마 설 연휴 직후에 제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봤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맨 처음에 추경이랄지 재난지원금 얘기를 갖다가 화두로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한 3주, 4주 지나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 공통된 인식이 형성됐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생각에는 이걸 선별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한 것이고 네. 그 당시에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표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내 표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당의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 당시는 국가가 정부가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주는구나 하는 신뢰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다시 이제 내년에 꼭 그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다시 전 국민 지원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현재 팬데믹이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 국민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 우려와 걱정 이런 걸 얘기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이 통신비 지원 관련해서 박민식 의원님께서 문 대통령이 이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단어는 위로이자
정성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색해진 2차 재난지원금 후폭풍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